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유신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유신고 시험 문제, 이 확통시험 문제는 3학년 시험 문제랑 또 똑같은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좀 2, 3학년 시험 문제가 같이 좀 공용으로 해서 좀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 달라. 어떤 기호죠? 중복 순열에 대한 계산이죠.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뭐 이렇게 선택해서 나열하는 가지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두 가지. 그 다음도 또 두 가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나오게 되게 되면 2의 4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뭐 가볍게 16 답해가는 거니까 연산 규칙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다항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같은 항이죠. 물어보면 이제 a 플러스 b 이제 우리가 4제곱을 열심히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a의 몇 제곱, 뭐 x제곱, b의 y제곱 뭐 이런 형태로 좀 생기겠습니다. 이때 이제 지수 파트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을 합했을 때 결과가 얼마가 되죠?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a의 4제곱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0 지수 파트에서 0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여기까지 딱 매치업이 되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이제 중복 조합하고 매치업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6에다가 5 콤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가볍게 5라고 답을 해서 답을 체킹해가면 되는 자 우리가 이제 중복 조합 문제 중에서 기본적인 문제 형태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8의 15제곱을 7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래 이제 이항 정리에서 나온 건데 나누는 숫자 7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8을 7 더하기 1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죠. 거의 15제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5 컨비네이션 0, 15 컨비네이션 1, 7의 1제곱, 15 컨비네이션 2, 7의 제곱 이렇게 쭉 가서 15 컨비네이션 15, 7의 15제곱 이렇게 좀 처리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좀 17로 나누는 건데 뭐 7 지수 이 부분 보게 되면 15 곱하기 7 이렇게 갑니다. 벌써 이제 그 다음에는 뭐 7제곱 이런 문양이 나오는 거니까 이 뒤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7로 이제 나눠 떨어지는 거지 나머지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이 앞에서 나오겠고 그 계산 결과가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1이다. 이렇게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고1 과정에서 공부했던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8이라는 숫자는 좀 우리가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런 걸 이제 x로 8은 계산이 아니라 8의 15제곱 계산이 안 되니까 8을 이제 x라고 치환해서 그럼 이제 x의 15제곱을 그럼 7이라는 숫자는 하나 작은 게 이렇게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공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원리상 이제 이 부분 이제 0 되게 하는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 이를 대입하면 이제 나머지가 구해야겠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도 뭐 객관식이니까 뭐 굳이 뭐 이항정리식까지 하지 않아도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풀이를 해도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풀 문항은 4번입니다. 창인이와 유신을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둘이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회전에서 일치한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탁에 둘러앉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앉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가서 기준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딱 가서 앉으려고 했을 때 이곳에 앉으나 그 옆에 뭐 다른 자리들에 가서 열심히 앉으려고 하더라도 빙 돌리면 다 똑같은 거니까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그 맨 처음에 앉는 가지수는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준을 잡았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회전시키지 못하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둘이 또 마주보고 앉아야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이 앉게 되면 그 다음 앉아야 됐다면 이곳에 이제 만약에 유신이가 가서 앉았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창현이가 앉아야 될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뭐 고정되어 있는 자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네 자리가 남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앉으려면 이제 회전이 안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런 형태로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가지수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순열에 뭐 이렇게 응용이 조금 돼 있지만 뭐 아주 많이 응용된 거는 아니죠. 풀어갈 수 있는 4팩토리얼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적인 요소 좀 설명드리면 가장 먼저 앉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 어느 곳에 앉아든지 다 똑같은 부분이 이렇게 돼서 앉는 것이 한 가지. 앉으면서 이제 뭘 잡았다. 기준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부터는 원순이 아니라 고정시킨 그런 문제 형태를 풀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원순의 문제가 조금 수월해지는 거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 와, 쭉 다 계산해 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아주 재밌습니다. 앞에 숫자가 이렇게 커져가는 이 특징, 이 부분에서 이제 확실히 학습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파스칼 삼각형 있죠? 파스칼 삼각형 이렇게 보게 되면 숫자 테이블들이 쭉 있는 거죠? 이렇게 숫자 테이블들이 쭉 있을 텐데, 지금 보게 되면 4 커뮤니케이션 중간에 이렇게 쭉 본다는 얘기입니다. 4 커뮤니케이션 4, 그 다음 이제 5 커뮤니케이션 4, 6 커뮤니케이션 4, 이런 식으로 쭉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0 커뮤니케이션 4까지. 계산이 어떻게 되죠? 이 부분 이제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고쳐서 둘 계산한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규칙에 해서 이렇게 두 개 결과가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 결과가 이렇게 처리되고 근데 최종 결과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칸이니까 11이 되겠고 컨비네이션 얼마 숫자가 하나 더 커져서 11 컨비네이션 5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부분들 이제 똑같은 부분 이제 처리해서 숫자 이제 옆으로 이제 하나 커져가서 답을 해가는 거니까 자, 학습 좀 정확하게 좀 잘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파스칼 삼각형은 또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방향이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또 이런 방향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죠. 이렇게. 이때는 이제 앞에 숫자도 커져가면서 뒤에 숫자까지도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문제 형태도 있는데 지금 파스칼 삼각형에 나오는 형태가 이제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들 이제 확실히 잘 연습해서 실수 없이 풀이를 진행하도록 좀 학습이 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5번입니다. APPL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일렬로 배열할 때 두 문자 A하고 L에 대해서는 A가 L보다 왼쪽으로 배열되겠다. 자, 이미 이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죠. A하고 L.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문자를 이제 같은 문자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P도 있고 이제 E도 있는 이런 형태인데, 자,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막 이건 이제 나열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A, P, A, E 이렇게 막 나열된 한 예가 돼 있다 치면 이 두 번째 거를 이제 나중에 또 뭐로 바꾸면 되죠? L로 이렇게 다 바꿔서 원상복귀 하면 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같은 문자 처리해서 나열하는 가지수가 우리가 이제 전체 나열 가지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가는 게 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 팩토리얼이 되겠고 자, 같은 문자가 있으니까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같은 문자 나열 공부하게 되면 이제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런 이론이죠.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됐고 2 팩 2 팩이면 2 곱하기 2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4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6, 5, 30 해서 30을 답해가는 그런 문제. 됐습니까?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아이디어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이렇게 순서가 좀 정해져 있다 문자 사이에 그렇게 될 때는 그 문자를 어떻게 놓아라 한 문자로 놓고 그 문자를 나열하는 것이 문제의 답이 된다라는 원리 정확하게 학습 잘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 시작합니다. 지연이가 어느 사이트 회원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를 모두 사용해서 6자리로 입력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지연이는 기억하기 쉽도록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의해서 비밀번호를 만들었다.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나왔네요. 뒤에 두 자리는 4개의 특수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만든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이 두 자리는 자 중복 허락되는 거니까 4가지 곱하기 4가지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에 두 자리는 YS 중에서 중복. 그럼 앞에 두 자리는 또 그럼 어떻게 만든다? 이 두 자리는 두 가지 중복 허락된다 했죠? 두 가지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두 자리는 2, 3을 넣는다. 이거 숫자는 아니고 이 숫자가 이미 2, 3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좀 헷갈리겠습니다. 요거는 안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면 4를 3번 곱하기 해야 되는 이런 형태니까 4의 세제곱이 되겠군요. 이제 64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박스까지 있고 막 길게 가지고 이제 살짝 긴장했는데 뭐 그냥 매우 허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론만 정리만 좀 잘하면 그냥 무난히 풀 수 있는 거니까 차분하게 문제 읽고 겁먹지 않고 좀 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좀 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살펴봅니다. 6개의 숫자 0,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가지고 4개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홀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리를 만드는데 맨 앞에는 그럼 0이 오면 안 되는 거니까 올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특별한 규칙이 없죠. 중복 활용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6가지 오고 6가지 숫자가 뭐든지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가 되겠죠? 홀수의 수가 되는 거니까 자, 홀수가 되려면 마지막 자리가 홀수가 돼야 되니까 자, 1, 3, 5 중에서 와야 되는 거니까 온 가지수가 3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또 문제 무난하게 좀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요것에다가 10, 5, 6, 30이죠? 오, 15를 쓰려고 하다니요. 30에다가 그러면 3 곱하기 이렇게 처리할까요? 그러면 이제 90에다가 6 이렇게 곱하기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6, 9, 54 해서 540 답을 해가면 되는 문제 됐습니까? 자, 규칙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공부할 때 너무 이제 공식의 치우처럼 뭐 중복을 사용해서 뭐 택해서 나열하니까 막 중복 순열이야. 뭐. 근데 이제 숫자 0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모든 항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홀수 이런 규칙도 있으니까 가운데 이 두 부분이 뭐 공식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해서 이걸 굳이 공식 쓰지 마시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뭐 곱의 법칙 이런 형태로 계산했습니다라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풀이법을 진행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서 공식에 치우치지 말고 자연스럽게 풀이하는 부분들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방정식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까지 딱 좋네요. 순수상가수. 그럼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한 거 관련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좀 살짝 좀 괴로운 부분이 있군요. Z에 개수가 이렇게 좀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절대 요 개수 앞에 B가 제일 큰 이 부분은 이제 기준으로 좀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Z가 0일 때 이렇게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는 7 해주면 되겠고 의미 아닌 정수까지 딱 맞아떨어졌으니까 서로 다른 2개 중복해서 7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9에 8 커미네이션 7 이렇게 처리되니까 계산 결과 8 나오면 되겠고요. 그럼 Z 값이 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지워지니까 X 플러스 Y는 가서 3을 빼니까 4가 되겠고 2H 4가 되니까 6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5 커미네이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럼 5 처리해주면 되겠고 지금 Z 값이 2가 되게 되면 X 플러스 Y는 1이니까 그러면 2개에서 중복을 해서 1개 선택하는 가지수. 그럼 0, 1, 1, 0 두 가지인데 이 부분을 뭐 굳이 자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15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자, 뭐 그냥 핵심적인 요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딱 됐을 때 이제 개수의 절대값 개수가 제일 큰 이 부분 이제 고려해서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를 진행한다. 이 부분만 지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 가르쳐줬을 때 x제곱분의 1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원래 일반항은 n 컨벤션 r에 뭐 a의 r제곱, b의 n-r제곱 이런 형태를 이제 문제 이제 적용해서 좀 살펴봐 달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원래는 그러면 4 컨비네이션 r에 ax의 뭐 r제곱 x분의 1에 4-r제곱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론 적용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뭐 지수 처리해가지고 뭐 지수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사실 불편하죠. 제곱 구하려면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3번 선택해서 x 세제곱이 되겠고 당연히 이런 부분이 한 번 이렇게 선택해서 곱하게 돼야 되는 거니까 뭐 가볍게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굳이 이제 이런 수식 정리를 하지 않아도 풀 수 있게 연습 이 정도는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4번 중에서 3번을 선택해서 여기 x 부분이 이제 3번 선택되니까 a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개수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4 곱하기 a 세제곱 이런 부분들이 32다 이렇게 처리해서 a 세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8이 되겠죠? 8에서 이제 a 값은 2다 이런 부분들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 제곱분의 1 계수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x 부분이 한 번에다가 x분의 1을 이 부분이 이제 3번 이렇게 좀 선택이 되어야 이제 x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4번 중에서 한 번, a가 한 번이니까 2가 한 번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4 곱하기 2에서 개수는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다. 해서 개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것도 이제 약간은 좀 설명 드렸습니다. 가장 이항정리 기본 일반항 그걸 이제 다항식에 적용해서 식 만들어 놓는 이런 형태. 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 지수 처리해 가는 것들은 이제 연습을 좀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부일 텐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연습을 하게 되면 금방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곱 만들려면 이런 거 3개, 1개
반대로 나중에 풀어야 될 거는 1개, 3개 이렇게 처리해서 이쪽에서 이제 x 제곱계수, 이곳에서 x 제곱분의 1 계수 이렇게 된다는 부분을 곧바로 좀 빨리빨리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계수가 복잡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항 정리 부분, 특히 이제 다항식의 계수 구해가는 이 부분들은 이제 반드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학습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1학년 학생 3명, 2학년 3명, 3학년 1명 이렇게 되는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3학년 옆에는 적어도 한 명의 2학년 학생이 앉아야 되겠다. 오, 조건이 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회전에서 일치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3학년 앞에 이제 적어도 한 명. 그러면 왼쪽, 오른쪽, 양쪽 뭐 이런 식으로 3번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되죠?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좀 빼서 풀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은 전체 가지수를 구하게 되게 되면 전체가 7명인데 원탁에 둘러앉는 거니까 이제 6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럼 반대되는 경우는 그럼 뭐냐? 3학년이 이렇게 있다면 이 양쪽에다가 2학년이 안 오면 되죠. 그렇다는 얘기 이제 1학년이 오면 되겠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양쪽에 이제 포진해 주게 되게 되면 3학년 옆에는 이제 2학년이 안 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근데 1학년이 3명이 있으니까 3명, 2명 이렇게 이제 올 수 있는 가지수. 그리고 이제 3학년까지 포함해서 이 3명이 이제 짝이 된 거죠. 3명이 짝이 됐고. 그럼 1학년 1명 남았고, 그다음 2학년 또 3명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전체는 또 몇 명이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5명이 되죠. 5명을 원탁에 앉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4팩터리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 이제 끝났습니다.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 6 곱하기 4팩토리얼 이런 부분들 이제 빼면 되는 거니까 우선 4팩토리얼 공통 처리해주고요. 그럼 여기는 그러면은 6 곱하기 5가 남아있고 빼기 6, 6까지도 공통 되는데 이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30에서 24가 되고 여기도 24인데 24 곱하기 24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자, 곱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4, 4, 16에다가 96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는 48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네. 그러면 576 이렇게 해서 되나요? 576 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적어도 이런 표현되어 있어서 왼쪽에 올 때, 오른쪽에 올 때, 양쪽에 올 때 세 번 구하기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전체에서 지금 반대되는 경우를 이제 빼서 구해가겠다. 근데 이제 반대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3학년이 있을 때 양쪽에 누가 올 때다. 1학년이 올 때는 그러니까 1학년 오는 가지수 이제 지금 배열까지 했으니까 이제 곱하게 됐고요. 그럼 전체 덩어리에 이제 1학년 남은 학생 수하고 2학년 학생 수 전체를 때 원순위 형태로 배열하는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만들어가는 원리, 좀 그럴싸하게 좀 풀이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순위 문제도 이제 10번을 좀 넘어가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그럴싸해지는데 학습을 잘 해서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살펴봅니다. 다항식을 열심히 전개해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 근데 여기 괄호 안에 이거 세제곱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기 앞에 개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1제곱이니까 1제곱이니까 한 번 중에서 한 번 이렇게 하고 그럼 2가 한 번이니까 이 2를 근데 그 다음 또 한 번에 2 공통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공통 처리.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두 번 중에서 한 번 선택. 이쪽을 그냥 한 번 선택하면 되죠. 그럼 이제 x 세제곱 개수가 되고 2는 이제 밖으로 나왔고 근데 이제 여기도 한 번 선택하니까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와우. 여기는요. 세 번 중에서 한 번을 선택을 하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 번이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그 다음은요. 4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눈치챘습니다. 그러면 5 컨비네이션 1, 6 컨비네이션 1, 7 컨비네이션 1, 8 컨비네이션 1 어디까지 가야 되죠? 9 컨비네이션 1 빼기 10 컨비네이션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공통을 이렇게 집어냈고 됐습니까? 나름 재밌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건 지금 2배에 그러면 1 빼기 2, 3 빼기 4 뭐 이런 건가요? 그럼 이게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생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당연히 5개 있고 그럼 이제 정답 마이너스 10 이렇게 풀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의 이제 특징을 이제 얼마나 좀 정확히 잘 살펴서 실수 없이 처리해 가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x 세제곱 계수 와 재미난 거 나왔네요. 1제곱이니까 그냥 계수에서 2 생기는 부분. 그 다음 부분에서 이제 여기 제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두 번 중에서 한 번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 한 번이라고 하면서 세제곱을 했습니까? 2x 세제곱의 1제곱 마이너스 1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이 마이너스 부분 이제 마이너스 튀어나가겠고 세제곱은 이제 뭐 필요가 없고 이제 계수만 살피는 거니까 이제 2는 이제 공통으로 이렇게 좀 처리해서 나간다. 얘기죠. 전부 다 한 번씩 선택이라서 2를 이제 공통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오호, 그러면 야, 이 부분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생기겠다. 아주 재미난 규칙의 문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문제의 특징을 좀 잘 파악해서 효율적인 부분, 계산하는 부분 보여드렸으니까 복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유신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7이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비를 해주면 전체 집합이 돼야 되고 교집합은 두 개가 돼야 되겠다. 만족시키는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살짝 집합에서의 아이디어 개념이 조금 필요한데 벤 다이그램을 그려놓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합치면 전체가 된다. 그럼 모든 원소들은 이제 이곳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교집합 부분이 원소가 두 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7개의 원소가 있었는데 7개의 원소 중에서 2개의 원소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가령 6, 7 이런 식으로 이제 골랐다. 그럼 이제 이 부분 이제 교집합 부분에 넣을 겁니다. 그럼 6, 7 부분 이제 해결이 됐고요. 이제 가지수가 좀 처리가 돼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런 다음에는 나머지 원소가 이제 5개가 남았는데 이 5개 원소를 좀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지금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곳에 A차 집합 B 부분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B차 집합 A 요 부분에 나머지 이 5개의 원소들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전부 다 갖다가 이제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이 가서 들어갈 곳은 몇 가지? 2가지. 2도 2가지.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럼 5도 2가지. 그럼 지금 이 5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아이디어를 냈더니 좀 가볍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자, 교집합이 될 원소를 고르고 나머지 원소들은 자, 들어갈 곳이 이제 2곳이 있으니까 그곳을 배치해주면 되겠다. 되셨죠? 자, 7 곱하기 6 되겠고 2로 나눈 다음에 여기가 3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두 자리 만드는 것보다는 마에 여기를 더 곱하기 해서 6에다가 96 곱하기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6, 7이 42에다가 9, 7, 63에 67 이렇게 처리해서 672까지 구하면 되는 됐습니까? 자, 아이디어를 좀 살짝 만들어냈더니 그가 좀 그럭저럭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교집합이 될 원소들을 먼저 골라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원소들은 이제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들어갈 곳이 나머지 원소에 들어갈 곳이 2곳밖에 없죠. 그곳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한 부분 됐습니까? 아이디어가 좀 그럴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여러분들도 이제 이 집합적인 개념들 좀 잘 기억해뒀다가 이렇게 좀 효율적인 풀이가 있었네. 네, 이런 것 좀 기억해서 다른 문제에 좀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저 P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4가지 방법 중 한 가지로 이동한다.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처음 이렇게 됐을 때 위아래냐 좌우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6번 이동했는데 2,2에 대해야 되겠다. 사실 2,2로 가게 될 때는 둘둘 이렇게 되는 거니까 화살표가 좀 애매하죠. 화살표로 설명하기 좀 그렇네요. 그럼 뭐 그냥 A, B, C, D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X축 양의 방향으로 A 2번에 Y축이니까 CC 이렇게 이제 2번은 이제 기본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이쪽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6번이니까 그럼 2번은 뭘까요? 제자리 걸음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A, B가 더 추가되거나 그죠? 좌우가 추가되거나 A, A, C, C 이 부분에다가 위, 아래 C, D가 이렇게 더 추가되는 이런 모양을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번 이동해서 2,2가 되는 이제 구성을 찾은 거죠. 자, 이렇게 찾았습니다. 근데요, 문제를 잘 보게 되면 처음으로 도착한다라고 했습니다. 미리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돼요? 빼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전체 가지수 문자가 6개니까 600팩토리얼 되겠고 자, A가 2개, A가 3개군요. 3개, C가 2개니까 3팩, 2팩. 자, 그곳에서 미리 이렇게 미리 도착한 거 빼주면 되죠. 4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우, 우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2가지 이렇게 됐습니까? 문자 구성이 3개, 2개, 1개 이렇게 됐으니까 위에랑 아래랑 가지수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만 열심히 잘 계산하면 됩니다. 6 곱하기 5 곱하기 4의 3팩은 약분해서 지우고 2팩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여긴 4, 3, 2 다 쓰죠. 뭐 그 다음에 2, 2에 2 이렇게 하나 이제 약분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12가지가 되는 거군요. 됐습니다. 여기는 2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그러면은 10이니까 60에서가 12를 빼니까 48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위아래 계산 결과가 똑같았죠. 똑같은 식 문자 구성이 똑같은 거니까 자, 그렇다면 전체는 96까지 해서 답을 구해보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평면에서 움직이는 뭐 이런 좌표와 관련된 문제 할 때 좀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으로 해도 되는데 좀 살짝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문자로 좀 이렇게 바꿔놨고요. 0,0에서부터 2,2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자, 오른쪽으로 2번, 위로 2번 가장 기본으로 가면 되는데 6번 움직이니까 그럼 2번은 뭐 해야 되느냐? 제자리 걸음에 해당하는 거, 좌우, 그다음에 상하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전체적인 가지수 이렇게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좌표 평면 문제. 자, 지금 제가 이 설명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풀어서 다른 문제부터는 좀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두 원소에 대해서 점점 커져가는데 같아도 되는 거니까 고르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같아도 되는 거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골라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복 조합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역의 원소가 몇 개 돼야 되겠다. 3개가 돼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뭐 지역이 될 만한 이제 공역이 5개 원소 중에서 5개 원소 중에서 3개를 고를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하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에서 대응될 원소를 3개를 골랐다. 뭐 2, 3, 4 가운데 숫자 이렇게 골랐다고 칠까요? 자, 여기 이제 곱하기가 되어 있으니까 종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사실 뭐 1은 맨 처음 제일 작은 숫자니까 제일 작은 수로, 5는 제일 큰 수로 대응돼야 되겠고 나머지 숫자들을 이제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5 컴비네이션 3 이렇게 돼 있고 곱하기 어떻게 돼야 되죠? 이쪽이 대응될 원소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자, 이렇게 3개를 대응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죠? 전체 가지수가 다 나오는 거죠. 자, 근데요, 이곳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죠? 이제 만약에 2개로 양쪽으로 대응되고 3이 대응되는 게 빠져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제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2, 4로 대응되는 경우 이렇게 대응되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빼줘야 되겠죠. 서로 다른 2개에서 중복 그렇게 해서 3개 이렇게 고르는 가지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여기는 이제 10이 되겠고 요거는 6의 5 컴비네이션 3 되겠고 요거는 5의 4 컴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니까 10-4니까 6이 되겠고 그럼 정답은 6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뒤에 부분이 조금 좀 그렇네요. 좀 이렇게 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5 컴비네이션 3 고르는 거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차피 이제 순서는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쪽에 이제 5개의 원소를 세 덩어리로 좀 나누면 되겠습니다. 3개의 조 형태로 좀 나눠 가겠죠. 근데 이제 정상적인 조가 아니라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골라지게 되면 이제 뒤집합도 섞이는 게 아니죠. 1, 3, 2, 4 이런 식으로 섞이는 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조도 이제 개수 형태만 중요하죠. 세 덩어리로 되는데 첫 번째 3개라면 이제 한 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1, 2, 3에 4에 5 이렇게 돼서 또 대응 자체가 그럼 순서적으로 2, 3, 4 이렇게 대응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를 나누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럼 2개의 자, 2개, 1개, 1개, 2개 이렇게 될 수 있고 하나의 원소가 그러면 4개가 남은 거죠. 3, 1, 2, 2, 1, 3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덩어리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이쪽 계산 결과 6가지 되는 부분들이 이쪽 되겠습니다. 이제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서 됐습니까? 이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양하게 좀 생각 가능한 건데 일단은 기본적인 틀 이제 좀 이게 크거나 같다 해서 이제 같다가 들어간 부분에 이제 똑같은 숫자를 또 골라도 된다. 그러니까 중복된다. 또 크기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순서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조합 선택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중복 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중복 조합에 이제 어울리게 문제 풀이 3개가 돼 있으니까 자, 요 부분이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개수 해주고 이제 나머지 원소들을 이제 잘 배치해야 되겠다 해서 전체 가지수에서 안 되는 거 빼서 처리한 부분. 됐습니까?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뒤에 계산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이렇게 좀 조사해서 6을 이제 구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좀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각자 이제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들을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유사한 다른 문제들에 좀 적극적으로 잘 사용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모든 도로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갑은 이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를 이동하고 을은 B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동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을이 속도가 2배가 됩니다. 그럼 2배로 가겠다. 칸이 그냥 곧바로 가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번을 움직여야 도착을 할 건데 2배 속도가 되게 되면은 8, 4가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지점이니까 이렇게 그어놓은 거니까 자 만나는 지점이 여기 지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가고 이건 4번 가는 거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지점은 좀 찾았고요. 속도 2배 때문에 좀 살짝 좀 힘들어졌네요. 자 만난 뒤 또 도착까지 했을 때 가지수를 구해서 나눠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나는 지점을 C, D, E 이런 식으로 좀 잡혀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일단 C 지점에서 만나려면 A에서 좀 열심히 가려면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여기가 이미 계산을 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6팩토리얼에 4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6, 5 4팩토리얼 지우고 약분하니까 자 여기까지 도착까지 해서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C에서 만나려면 이제 곱하기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미리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됐고, 자 근데 이제 만나서 끝 이게 아니라 만난 다음에 B는 다시 또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걸 또 곱해야 되고, A는 또 C 지점에서 다시 또 B로 가려니까 이걸 또 곱해야 되니까 이게 좀 제곱 되겠습니다. 제곱 이런 게 나오네요. 그럼 D 지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15에다가 일단 여기 와서 또 가는 가지 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지점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똑같은데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되겠고, 그 다음에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곱들 열심히 쌓았으면 되겠죠. 이 부분 계산하는 부분이 n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가지수가 커질 걸 방지해서 이제 225로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225분의 n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는 주어진 식을 잘 살펴보면 이제 전부 다 15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것도 이제 제곱으로 이렇게 다 있는데 225가 15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 이제 소거해주면 되는 거니까 약분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원래 이제 4가 되니까 16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는 4에다가 그 다음에 또 2가 이게 좀 4가 아니네요. 그럼 이것도 4팩토리얼에 4, 3, 2 되는데 이렇게 6이었군요. 6이 12 이렇게 돼서 12의 제곱 좀 써주면 되겠고, 이쪽은 그냥 16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144에다가 여기가 32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산 결과가 176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계산까지. 자 이제 일반적인 문제 형태하고는 이제 살짝 좀 변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변형된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잘 점검해야 되는데, 우선 도로망은 어떤 모양이 나오든지 간에 경험들을 좀 했을 것 같고,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을이 속도가 갑이 속도의 2배가 된다. 이동한 칸수 자체가 이제 2배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체가 12번을 이동해야 이제 끝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 좀 3으로 나누니까 됐죠. 그래서 8하고 4 이런 형태로 해서 4칸, 8칸, 4칸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움직인 거리를 좀 판단해서 만나는 지점 C, D, E, XYZ로 할 거겠나요? C, D, E 부분 만들어 놓고, 그럼 C에서 만날 때, D에서 만날 때, E에서 만날 때 각각 가지수 이렇게 좀 처리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만나는 가지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또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제곱된다는 사실을 또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의할 될 점들. 자, 2배에서 속도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찾아가는 거, CD 찾아가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다음 계산할 때 문제 정확히 잘 읽어서 이제 제곱까지 계산하는 부분. 됐습니까? 자, 주의할 점까지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신경 써서 좀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6번 조금 이제 까탈스러운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서술형입니다. x집합, y집합 이렇게 됐을 때 부름에 답하여라.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벤 다이그램 굳이 안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까요? 1, 2, 3에서 1, 2, 3, 4로 가서 대응하라. 1이 가서 대응되는 것은 어떤 숫자가 가서 다 대응되니까 4가지. 뭔가 이렇게 대응됐다고 치더라도 2가 가서 대응될 때 특별한 조건이 없죠? 조건이 없다면 역시 4가지 또 4가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겠습니다. 자유자재로 가도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계산 결과는 64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볍게 끝나고요. 두 번째는 또 뭡니까? 함수로인데 1대1 함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1, 2, 3 이렇게 해서
1, 2, 3, 4로 가서 대응되는데 가서 대응되는 첫 번째 가지수는 4가지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대응될 때는 요 2를 뺀 나머지 이 3개 부분에서 대응돼야 되는 거 3가지, 2가지 이렇게 점점 줄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또 24에서 구해가는 문제. 요건 좀 무난하군요. 다음은요. 자, 이 x에서 y로 함수인데 야, 1, 2가 가서 대응되는 숫자는 이제 크게 이렇게 좀 정해져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 2, 3 이렇게 돼서 1, 2, 3, 4로 되는데 먼저 1, 2에 이제 조건이 있으니까 1, 2가 가서 대응될 숫자 이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2, 4 이렇게 고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됐습니다. 그 다음 3은요. 3에 대해서는 좀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3은 이제 자유자재로 아무거나 대응되어야 되는 거니또 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요 부분이 6이 되는 건가요? 4, 3 이렇게 2 처리해서 이제 6 되는 거 맞죠? 뭐 이렇게 글씨가 좀 엉망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쓸까요?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됐죠? 그럼 이쪽 그냥 이렇게 약분해 버릴까요? 그래서 6, 4 그죠? 6, 4,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가지수 24가지 됐습니까? 자, 함수 대응은 좀 뭐 그냥 조건이 붙으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아이디어 좀 내면 되는데 지금 물어본 것들은 서술형 또 첫 번째 문제라서 그런지 막 가벼운 그런 이론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가벼운 것부터 착실하게 잘 해야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잘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살펴봅니다. 연필 7자루, 볼펜 5자루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자, 3명의 2학년 학생과 2명의 3학년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수를 구해달라. 연필은 서로 구별하지 않고 볼펜끼리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2학년 학생의 받은 연필 개수는 서로 같고 연필은 한 자루 이상 받아야 했다. 2학년 학생이 연필 받는 거에 대한 조건이군요. 볼펜은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볼펜은 좀 자유자재로 나눠주면 되겠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학년 학생이 연필 받아야 되는데 같은 자를 받는다니까 한 자루씩 받을 수도 있고 2자루씩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2가지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3학년 학생들이 2명이 이렇게 있다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연산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먼저 연필을 나눠주기 시작했으니까 연필을 잘 나눠주면 됩니다. 7자루 중에 3자루를 나눠줬으니까 4자루가 남았는데 그러면 각각의 받은 자루 수를 A, B라고 해주면 더하기 해서 4자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2개 중복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볼펜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냥 5명이 뭐 볼펜은 특별한 규칙이 없습니다. 못 받는 학생이 있어도 되겠고 자, 그렇다면은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5개 지수. 뭐 연립방정식으로 보면 받은 개수를 뭐 A, B, C, D, E 해서 이제 합은 5다 이런 식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볼펜을 연필을 6자로 나눠주면 연필 1자로 남았는데 야, 이거는 뭐 이쪽에 그냥 가지수 2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굳이 식 쓸 필요 없고 그럼 여기 이제 OH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계산하게 되면은 6에 5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되니까 5가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5 더하기 5H5에다가 2 곱하기 뭐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계산해서 7 곱하기가 되면 되겠고 이거 한 번 더 그냥 쓸까요? 자, 계산해 주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쓰죠. 그러면 10에다가 9 컨비네이션 5는 4로 고쳐서 해놓고 이걸 이제 산수해야 되는데 와, 또 산수를 좀 해야 되는군요. 9, 8, 7, 6, 4, 3, 2, 1 처리해서 8 지워지고 3, 2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8에다가 7 이렇게 처리되니까 7, 8이 56에다가 10에 12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126. 아, 그 앞에 또 7이 또 있었죠. 와우. 6, 7이 42, 2, 7이 14에다가 18 처리되겠고 7은 7, 8, 882가 되겠는데요. 와, 계산을 또 좀 한참 진행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뒤 계산은 나온 결과들을 이제 침착하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앞에 있는 조건들을 좀 얼마나 잘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2학년 학생이 자, 연필을 한 자루 이상씩 받으면서 받은 개수가 같다. 111, 2 배치해줬고요. 나머지 연필을 계속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남은 거를 이제 3학년 학생들에 나눠주고 볼펜은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볼펜 나눠주고 그렇게 됐다면 각각 나온 이 수식 부분들이 뭐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자, 침착하게 두 가지 조건을 나눠서 풀어가는 부분들 연습을 조금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1, 2, 3, 4, 5, 6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6개의 공을 3개의 상자 ABC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어느 상자에도 적힌 수의 합이 19 이상이 되는 경우 수를 없도록 상자에 공을 넣어야 되겠다. 빈 상자의 경우는 이제 0으로 한다.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1, 2, 3, 4, 5, 6 다 더하면 대체 얼마길래 19 이상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6에다가 여기가 10 되겠고 합이 이제 21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 개수에서 이제 19 이상이니까 뭐 몇 개 안 되겠습니다. 빼면 되겠습니다. 전체 가지수는 그럼 어떻게 되죠? 전체 가지수는 1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세 가지. 3의 6제곱 이렇게 차려지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3의 6제곱, 3의 4제곱이 81이고 그 다음에 또 9가 남았으니까 9일은 9, 98, 72. 와우, 숫자가 좀 크네요. 729 뭐 이 정도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전체에서 빼야 될 것들은 뭐죠? 그럼 21 이렇게 한 덩어리 되어 있는 경우랑 1, 20 해서 두 덩어리 되어 있는 경우랑 그러면은 2하고 19 이렇게 해서 두 덩어리, 이것도 두 덩어리죠? 세 덩어리는 될 수가 없겠네요. 자,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것만 빼주면 되겠죠? 자, 이런 가지수는 자, 요렇게 이제 전체를 이제 상자에 넣는 건 세 가지 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또 어떻게 되죠? 두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넣으니까 3 곱하기 이렇게 처리 되겠고, 이것도 3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게 6, 6, 12에다가 13을 뺍니까? 729에서 13을 빼면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6이 되는 건가요? 710. 어우, 10.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게 뭡니까? 왜, 아이고. 66, 12에다가 12에다가 15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714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문제 형태. 아이고, 어이가 없네요. 자,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나 봅니다. 문제 한참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러시면 안 되겠죠? 자, 문제 큰 틀 다시 보겠습니다. 공을 딱 집어넣겠다. 조건이 19 이상 되면 안 된다. 일단은 전체를 뭐 이제 합이 이제 이 19 이상이라는 부분 때문에 전체를 합해봤던 이제 21이 된다는 걸 보고 그렇다면 19 이상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없겠다. 그래서 이제 전체 가지수 열심히 집어넣는 거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뭐 이런 형태로 6번 해야 되니까 3의 6제곱 계산해 놨고요. 그다음 이제 19를 이상 되는 경우는 21일 때, 20 생겼을 때, 19 생겼을 때 이렇게 부분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덩어리를 상자에 넣는 가지수들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빼서 구해가는 모양. 설명 이해되셨죠? 자, 좀 살짝 좀 복잡해지려고 했지만 19 이상 이런 부분들 이제 여사건이라는 그런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좀 잘 적용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유신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두 집합 x에 대해서 x는 5 이하의 자연수, y는 11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의 개수. 자, i가 1사지에 있을 때 이런 규칙이다. 이런 거는 fi 플러스 1 빼기 fi 이런 형태로 처리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6하고 알겠습니다. 이웃하는 함수 대응값 차이가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 4, 5에서 10일까지 대응되는 이런 부분들 이거 좀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서 자, 그렇다면 우선 이런 거는 f2 빼기 f1 이렇게 차이 나는 거 3 빼기 f2 차이 나는 거 4 빼기 3 해준 거 그 다음에 5 빼기 4 그런 차이를 좀 미리 좀 값을 좀 정해놓고 차분하게 좀 생각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F 안 있고 여기 차이 부분 좀 가르쳐져 있고 2, 3, 4, 5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차이들을 지금 A, B, C, D라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1부터 10 근데 배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침착하게 하나하나 해야 되겠죠. F1이 이게 좀 왜 어렵냐면 이제 F1이 이게 맨 처음 대응된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예 F1을 좀 정해놓고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F1이 1이라면
그럼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 차이 부분들은 이게 이제 0000 이렇게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11 이렇게 돼갈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차이는 뭐 10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맨 마지막 수가 되니까 10까지 지금 차이는 이제 10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곳에서 사용되어 있는 A, B, C, D는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이제 6까지 가능한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인 거에서 이제 이게 6까지 돼 있으니까 6을 넘어가는 걸 또 빼야 되겠네요. 와, 이래서 저 어렵군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뭐가 되죠? 그럼 이 차이에 이제 10이 있을 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호, 차가 그러니까 지금 A, B, C, D 이런 부분들이 7, 8, 9, 10 이런 거 나오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10이 있는 경우 이렇게 좀 해야 될까요? 있는 경우를 좀 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일단은 자 10이 될 숫자는 하나를 골라야 되죠.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나머지 숫자들은 뭐 10이 꽉 다 채워져 있으니까 10보다 작다 되는데 10이 이제 채워져 있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한 가지 해주면 되죠. 한 가지 이렇게 그냥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식을 쓸까요? 쓰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세계에서 중복해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가지 숫자잖아요. 이거 0개 선택하는 거 그냥 1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괜히 또 다시 지우지 않고 그냥 남겨두려 했는데 자 9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9가 있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일단 4개 중에서 9가 될 숫자 하나를 고르고 골라놓게 되게 되면 이게 3개의 숫자가 남아서 이제 9를 빼면 1이 되어가는 거니까 자 여기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3개 중에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3개 중에서 하나 이제 일을 이제 한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요 부분 이제 천천히 계산하죠. 그럼 8도 또 해야 되잖아요. 8도 해야 되게 되면 4개 중에서 하나를 8 주게 되게 되면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2 이하가 되는 거니까 0이 될 수도 있대 1이 될 때 2개를 걸어 가셨어요. 이렇게 2가 될 때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7까지 해야 되잖아요. 7 이렇게 되면 자, 4 컨비네이션을 고르고 7 7을 해주면 8일 때 2가 되는 거죠. 8일 때 2. 7일 때 이제 3까지 되는 거니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까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계산 결과. 계산 결과는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건 4에다가 이건 4, 1, 3 해서 이게 16이 되는 것 같고 여기는 이게 4에다가 이게 얼마예요?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계산이 이게 5의 4 컨비네이션이 6이죠? 6 그러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럼 이게 6이었고 1, 3, 6에다가 요게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5 컨비네이션이니까 이게 10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 최종 제 계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요걸 만약에 계산한다면 서로 다른 4개 지금 4부터 5까지가 대응될 이 개수가 전체 11개의 숫자 11개의 숫자가 되죠. F1이 1이니까 1이 다시 대응돼도 되는 거니까 11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해서 대응될 숫자 4개를 마구 골라가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예외가 되는 경우를 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또 얼마죠? 20에다가 60이니까 140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죠? 140을 이렇게 좀 빼면 끝! 이렇게 가지수. 와우. 이 지금 겨우 1인 경우 하나 구한 건가요? 와. 이거 그 다음 과정 해야 되는데. F1이 2가 되는 경우를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 부분이 이제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9가 하나 있는 경우 9가 있는 경우 이렇게 처리해주면 9가 될 숫자를 4 컨비네이션을 고르고 그 다음에는 0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가 그러면은 3H형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네요. 그럼 8인 경우 어떻게 되죠? 하나를 고르고 8인 경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8이 됐으면 이제 여기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고르고 그 다음 고르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그러면 이제 위에 계산한 모양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신 대응될 숫자가 11개가 아니라 10개에서 4개를 고르고 빼는 부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46, 40이 되겠군요. 46, 4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규칙으로 쭉 가게 되겠네요. 오호호호.
재밌습니다. 자, 이제 쭉 갈 거고. 근데 이제 F1이 5가 되게 되면 이쯤부터는 어떻게 되죠? F1이 5가 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5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 다음 숫자가 뭐 6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뺄 조건들이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때는 그냥 곧바로 몇 개가 되죠? 5가 되겠으니까 전체 숫자 나머지 숫자가 5부터 10이니까 7개가 남은 건가요? 7개에서 이제 4개를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뒤에 뺄 게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11H4에서 빼기 140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10H4,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빼기 한 부분에서 이제 80을 제거한 얘가 이제 60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9H4에서 이번에는 또 그럼 얼마를 빼야 되는 건가요? 요거마저 지우지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20을 빼야 되겠고, 그 다음에 8H4에서는 그러면 그 다음에 4를 빼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7H4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6H4에서부터 쭉 해서 맨 마지막에 가서 F1이 11이 되는 경우가 이제 나머지 모든 원소 이제 한 개의 원소에 중복해서 4개 선택하는 것까지 해서 이러한 산수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와우. 화려하군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 공간이 좀 없네. 와, 문제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차곡차곡 고쳐보겠습니다. 컨비네이션을 고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4 컨비네이션 4가 되죠. 어디였을까요? 이쯤에 있을까요? 공간이 있으니까 4 컨비네이션 4 더하기, 그 다음은 뭐가 되죠? 하나가 더해서 2H4가 되는 거니까 그냥 D가 쭉 똑같은 거니까 이게 6의 5 컨비네이션 4에서 그 다음에 이제 5 컨비네이션 4 더하기 뭐 이런 형태로 계산을 쭉 진행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뭐가 될까요? 15에다가 그러면 이제 14 컨비네이션 4가 되겠죠. 14 컨비네이션 4 이렇게. 근데 이제 앞에 숫자가 점점 커져간다는 걸 느끼셨죠? 그 다음 또 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빼기도 이건 얼마죠? 그럼 200에다가 224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빼기는 224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요게 이제 근데 계산이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또 저 파스칼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요런 모양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답이 돼야 돼서 11 컨비네이션 5가 되겠고 224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1 컨비네이션 5다. 11 컨비네이션 5다. 11이 아니죠. 15 컨비네이션 오다. 이거 지금 14. 깜짝이야. 이 복잡한 산수를. 그러면 5번이니까 11, 12, 13, 14, 15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군요. 15 곱하기 해주고 5팩이니까 5, 4, 3, 2,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 5, 15 큰 숫자 소거하고요. 그 다음에는 4, 3, 12 처리해주면 되고요. 2, 7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 7이 21에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 91 되겠고 33 이렇게 주면 되는 건가요? 3, 3, 9, 27 되니까 2, 7, 3을 또 계산해 주는 거 이게 어떻게 되니까 3, 5호 3003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3003에서 224를 또 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9에다가 9에서 빼니까 7이 되겠고 224였죠? 7이 되겠고 9에서 빼니까 이렇게 되겠고 7이 되겠고 2779 나왔습니다. 2779. 와, 이거 뭐 다시 풀기 싫은 문제인데요. 자, 그만큼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복습 다시 듣기 좀 하고 또 열심히 좀 많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와, 이게 막상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더 복잡합니다. 자, 맨 처음 집합 조진 건 이해됐고, 요 조건 자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표시하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할까? 이거 차이 부분들이 계속 이게 차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서 차이되는 숫자들은 이제 A, B, C들은 이제 고정을 해서 보게 되게 되면 큰 틀에서 이제 대응되는 숫자들이 쭉쭉쭉 나올 거고, 근데 여기 차이들이 A, B, C, D다, A, B, C, D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자 이게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F1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숫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F1이 1일 때, F1이 2일 때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다. 뭐 3일 때 이제 규칙이 이제 조금 발견되는 것 같아서 좀 안 썼습니다만 좀 더 하려면 이제 규칙들을 좀 더 많이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1일 때를 좀 조사하게 되면 이 차이들은 이제 10까지 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10이 나오면 안 되죠. 문제의 조건이 이제 6까지 되는 거니까
7, 8, 90 되는 걸 예외가 되는 거 빼야 되겠다. 좀 빼는 과정들 그래서 이제 계산 결과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규칙이 이제 무지무지 중요한 건데 F1이 2가 되게 되면 차이가 9가 되는 거겠고 그렇다면 9, 8, 7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9, 8, 7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과정 요게 하면서 이제 규칙성에서 지금 이게 좀 7일 때는 안 보여드렸는데 뒤에 있는 이 규칙성 부분들이 개수가 하나씩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줄고 그다음 줄고 줄어서 이렇게 좀 나온다는 사실들을 인식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모양들을 여기 뒤 빼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개수가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생기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조금 더 불안하면 이제 하나 좀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F1이 3일 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규칙성 부분에 의해서 이 나온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뒤 요 부분 빼는 부분도 아주 재밌는 규칙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4개가 다 나오는 모양, 다음에 이제 하나 줄어서 이렇게 3개가 나오는 모양,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그 다음 하나, 그 다음부터 이제 뒤부터는 이제 없고,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없고,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계산 부분들이 또 앞에 부분 좀 이렇게 살펴보는 거니까, 와, 이 부분들이 결국은 또 이제 파스칼 삼각형이랑 또 매치업돼서 계산하는 것까지. 와, 마지막 20번은 대박입니다. 뭐 이 정도면은 수능 문제에서 뭐 29번, 뭐 30번 이런 쪽에 만점 방지용 문제로 또 사용될 만한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 이런 것들을 학교 시험 문제 냈으니까 자, 많은 학생들이 좀 틀렸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어려운 문제를 좀 공부한 좋은 기회를 삼아서 여러분들 좀 복습을 좀 철저히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힘겨운 과정이면 중간 과정 다시 한번 좀 듣고 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유신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